시그마 계산은요, 시그마 옆에 일반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일반항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계산 방법을 정하는데, 그 계산 방법은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 중에 첫 번째 그 계산법은요, 바로 일반항이 다항식일 때입니다. 그럼 일반항이 n, n제곱, n세제곱, 여기는 이제 시그마 옆에 k가나식을 쓰기 때문에 k가나식을 써놨는데, 이렇게 일반항이 n, n제곱, n세제곱일 때 이 경우는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바로 저번 시간에 축차대입법으로 전부 다 n항가잡을 구했습니다. 그 n항가잡 구한 것이 이제는 무엇이다? 암기해야 되는 공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 이렇게 n항가잡 구한 이 내용은 이제 공식으로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바로 이것은 시그마 k제곱 플러스 시그마 k라고 하는,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합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분하면 이렇게 n항가잡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공식을 또 암기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끝항 부분을 좀 변화를 시킵니다. 여기 분명히 n 대신에, 여기 n 대신에 숫자가 10이 들어갔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한 등식에 무엇이에요? 바로 같은 문자는 같은 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n 대신에 10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0 곱하기 11, 그래서 계산하면 5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자연수의 합은 55가 되고, 그 다음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k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n 대신 20이 들어가니까 2분의 20 곱하기 21, 그럼 약분하면 여기 10이 되면서 210이 되겠죠. 그 다음 시그마 k가 1부터 30까지, 그러면 이거는 1부터 30까지 자연수의 총합이 되겠고, 그래서 2분의 30 곱하기 31, 이건 계산하면 365가 되겠습니다. 두 번씩도 k 대신에 k가 1부터 10까지 k제곱은, 그러면 1제곱부터 10제곱까지 제곱수의 합은, 그러면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이 되고, 3 약분하면 77에 19에 770이 되면서 2로 나눠주면 385가 됩니다. 그래서 뭐 별거 없고요. 이렇게 이제 수를 대입한 수를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 그 다음에 n 대신에 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n-1 이렇게 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1항부터 n-1항까지 합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n 대신에 n-를 대입해야 돼요. 2분의 n 대신에 n-1.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니까 n 대신에 n-1 플러스 1하면 n-1 플러스 1하면 여기는 n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n-1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k가 1부터 2n까지, 그러면 n 대신에 2n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2n 플러스 1, 그래서 n 곱하기 2n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여기 끝항이 숫자가 나오면 숫자 대입하면 되고요. 또 n이 아닌 다른 게 나오면 그 다른 걸 대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숫자 대입한 것은 이제 4가지 써놨는데요. 사실 이 4가지는 우리가 시그마 계산할 때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1부터 20까지 합과 1부터 30까지 합, 특히 이 두 부분은요, 바로 나중에 군수열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합 숫자는 좀 같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등차, 등비를 포함한 모든 수열의 합이 나오면요, 전부 다 시그마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계산하려면 또 바로 시그마 옆에는 항상 일반항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시그마 계산하면 그 수열의 합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예제 문제를 통해서 계속 문제를 풀기로 할 텐데요.
여기에 이제 1번에 분명히 수열의 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n항이라고 하는 이게 당연히 이제 일반항이 되겠는데, 그럼 이 수열의 합은 시그마 계산할 거고, 시그마 하려면 일반항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일반항은 제곱 미수 1, 4, 7,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고요. 3n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것의 제곱이 일반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그마 계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그마 k는 1부터 여기서는 n항까지 합, 여기 위에 n이 될 거고, 그 다음 일반항 당연히 k에 관한 식으로 3k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시그마 계산을 할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 일반항에 뭐가 나왔습니까? 곱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전개해야 되고, 그래서 9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 그 다음 또 합차, 또 시그마 성질 실습에 꺼내는 거 바로 하면 k가 1부터 n까지 k 제곱 마이너스 12 시그마 k가 1부터 역시 n까지 k, 그리고 여기서 맨 끝에 상수니까 4n, 근데 우선 시그마 한 번 더 쓰기로 하죠. 그 다음 이제 시그마 계산하는데 일반항이 무엇이냐? 다항식입니다. 이런 다항식은 n항까지 합을 다 구해 놨습니다. 공식이죠. 그래서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마이너스 12 곱하기 2분의 n, n 플러스 1이 되겠고, 플러스 끝에는 이제 4n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이 식을 정리하는데, 여기 약분 우선 2분의 3하고 두 번째 것도 약분이 되지만, 여기 보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모든 항에 여기 2분의 n, n이 다 있어서 n이 있고 여기도 n이 있습니다. 근데 2분의 n으로 아예 꺼내 버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2분의 n을 꺼내주면 첫 번째 항에는 3 곱하기, 그 다음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아예 전개한 걸로 쓰면 2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여기는 아예 가로 푸는 걸로 하죠. 2분의 n 빼고 남은 마이너스 12n 마이너스 12, 그리고 2분의 n을 꺼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8이 되겠죠. 이제 가로 안 정리하면 6n 제곱, 그 다음 9n 마이너스 12n, 그러면 마이너스 3n, 그 다음에 여기 3이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가 있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n항까지 당연히 n에 관한 식으로 나왔는데, 이 계산이 옳은지 틀린지 검산하는 방법은 당연히 다시 풀어도 되겠지만은요, 우리가 여기 이게 n항까지 합이니까 n 대신 수를 대입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n 대신 1 대입하면 위에 1항까지 합 1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방법. 그래서 2분의 n 대신 1 대입하면 1이 나오네요. 그럼 1항까지 합 맞고, 2항까지 합 역시 2 대입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 1이고요. 여기 17이 나옵니다. 2항까지 합이 17,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기로 하죠. 수열의 합이 나왔습니다. 그럼 수열의 합이 나오면 시그마 할 거고요. 또 시그마 하려면 일반항을 구해야 되겠죠. 여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거, 뒤에 거 따로 하면 되겠고요. 우선 2, 3, 4 그러면 당연히 n번째 항은 n 플러스 1이 되겠고, 그것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 뒤에는 1, 3, 5, 7, 홀수가 되겠어요. 2n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항이고 시그마 옆에 올 건데, 시그마 옆에 오는데 일반항이 이렇게 곱셈 나오면 전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n제곱 플러스 2n, 2n에서 4n, 그 다음 플러스 1 마이너스를 없어서 이게 일반항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n항까지 합이 아니라 여기 10제곱 플러스 17까지 합이 있고요. 이 10제곱 그러면 여기는 n 대신 9가 들어갔네요. 이거 얘는 9항이 되겠네요. 그래서 9항까지 합이 되겠다라는 거. 그럼 주어진 식을 계산하면 시그마 k가 1부터 n이 아니라 여기는 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반항
여기 식 정리한 거 K 관한 식으로 K제곱 플러스 4K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K제곱 4 꺼내지면서 K가 1부터 9까지 K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역시 다항식입니다. n항까지 합 공식에 9를 대입해야겠죠. 6분의 n, 9,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 다음 4 곱하기 2분의 n, 9, 여기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3 약분하면 2 약분해서 여기 15 곱하기 19, 19 곱하기 15 이렇게, 그래서 5, 9, 45, 그러면 285란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런 것도 이렇게 써먹길 바래요. 무슨 얘기냐면 K가 1부터 10까지 K제곱, 분명히 이거 385라고 기억하면, 앞에서 이제 이 정도는 기억하자 그랬죠. 기억하면 얘는 1제곱부터 10제곱까지 합입니다. 그래서 385가 나왔었는데 얘는 9제곱까지니까 맨 끝에 10제곱 100을 빼주면, 그래서 285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얘는 뭐 이 정도는 뭐 사실 55에서 10 빼도 되지만 그냥 바로 59, 45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80, 4, 5, 20에 해서 180이 나오고요. 그래서 마저 계산하면 465가 답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수열의 합 나오면 이제 등차 등비를 포함한 모든 수열의 합은 시그마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시그마 계산하려면 시그마 옆에는 항상 일반항이 오니까 일반항부터 구하면 됩니다. 예, 그럼 문제 1번을 풀어보죠. 1번에 시그마 계산하는데 일반항이 무엇이냐면 다항식인데 여기 곱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미리 하나 다시 한번 정리하죠. K가 1부터 10까지,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는 1부터 10까지 자연수의 합은 55가 되겠고요. 그 다음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제곱은, 그럼 자연수의 제곱의 합 1제곱 더하기 2제곱 해서 10제곱까지 합은 385. 예, 이런 거는 미리 계산해 놓고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주어진 식 아까 말한 대로 전개하게 되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다 시그마를 각항에 또 붙여야 되겠죠.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수는 385, 두 번째는 55,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2가 10개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5, 그러면 결국은 420이라는 이런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 2번 문제는요, 역시 마찬가지 일반항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K 플러스 1의 세제곱이라는 무엇입니까? 전개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K, 이건 분수가 되겠네요. 이건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계산하는데 두 개, 옆에 비슷한 게 일반항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공식은 항상 K가 1부터입니다. 그럼 2부터 하면 그것은 우리가 공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1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K가 1부터, 그럼 여기 부분은 K가 1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2부터 10까지 한번 다 했으면 2K분의 K-1의 세제곱. 그럼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이거랑 비교해 보면 요거 시그마 뜻대로 1 대입한 1항, 근데 1 대입하면 여기가 뭐예요? 0이 되는 겁니다. 0 더하기 그 다음에 K 대 1 대입한 거 다음에 K 대 2 대입한 거,
그럼 여기 있는 식이 그대로 나오니까 1부터 10까지 하는 이 문제에서는, 여기에서는 2부터 10까지 똑같은 거니까 이 부분을 1부터 해도 동일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k 플러스의 세제곱과 k 마이너스의 세제곱, 이 부분은 더하게 되면 많이 정리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에 있는 문제처럼 다시 한번 옆에다 쓰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합차가 되어 있는 것에 각항에 우리는 시그마 붙일 수 있듯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붙이는 것을 역으로 두 개의 시그마를 하나의 시그마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항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계산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러면 여기 일반항 부분을 먼저 더하게 되면 전개하면서 쓸게요. 2k분의 k 세제곱 플러스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역시 뒤에 것도 2k분의 k 세제곱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개 통분 2k로 되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이 없어지면서 2k 세제곱 플러스 6k가 되겠네요. 그럼 2k 이제 약분되면 k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어진 식은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제곱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면 굳이 한번 더 쓰면 각항에 시그마 붙여줘서 1부터 10까지 제곱수의 합은 당연히 385가 되겠고, 이거는 3이 10개 있는 30이 되겠고요. 그래서 415라는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예, 문제 3번도요. 시그마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관한 다항식 이렇게 2차식이 있습니다. 2차식을 x 플러스 n이라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an이라 할 때, 그럼 이 조건식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an을 바로 구할 수 있네요. 바로 나머지 정리, x 대신에 마이너스 n을 대입한 게 an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주어진 식에 an은 x 대신에 마이너스 n 대입한 거, 여기 마이너스 n 대입하니까 2n 제곱, 또 여기 마이너스 n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3n 이렇게 되겠네. 해서 n 제곱 마이너스 2n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n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계산. 그럼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제곱 마이너스 2k. 그럼 여기도 한 번 더 쓰죠.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각항에 시그마 붙인 거 이렇게 한 번 더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들은 당연히 6분의 10, 11, 21 계산한 게 385가 되겠고요. 이 곱하기 역시 2분의 10, 11 해서 55가 되겠고요. 그래서 385에서 110을 빼주면 답은 275가 되겠습니다. 예, 문제 4번은 여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 AN과 BN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여기 시그마 값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선 두 가지 조건을 두 개 연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 계산하고자 하는 이 식을 분명히 전개하면 AN, BN이란 곱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K 플러스 3BK라고 하는 이 차의 모양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두 개 연립하는 것보다
전개하여 모양을 맞춰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을 전개하면 우선 1부터 10까지 9, 그 다음에 플러스 3bk 마이너스 3ak, 다음 마이너스 ak bk. 그러면 가운데 두 개를 마이너스 3 묶어주면 위에 식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9 그리고 마이너스 3 꺼내주면 ak 마이너스 bk 해서 이제 ak 마이너스 bk 대신에는 1 마이너스 2k가 되고 ak bk 대신에는 k제곱 해서 이제 시그마 계산을 하게 되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우선 차수 높은 것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k제곱, 그 다음 플러스 6k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바로 여기 실수의 마이너스 1부터 10까지 k제곱은 385, 그 다음 6 곱하기 이건 55, 55에 6이 곱해지면 5, 6이 30, 그래서 330이 나오고요. 그 다음 플러스 60이 되겠네요. 이 두 개가 390이니까 답은 5가 되겠습니다. 문제 5번을 풀기 전에 여기 거듭제곱수 2의 n제곱, 3의 n제곱 이런 것에 대한 1의 자릿수의 바로 주기를, 규칙성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실제 2의 n제곱에 n이 1이면 2가 되고요. 그 다음은 4, n이 3이면 8, 2의 4제곱 16, 그 다음은 32. 그래서 여기 1의 자릿수를 보면 2, 4, 8, 16, 다시 2가 나오니까 주기가 4가 되겠습니다. 1의 자릿수의 주기가. 다음 3의 n제곱에 대한 것에 보면 n이 1이면 3, 그 다음 9, 그리고 27, 81, 그 다음 다시 243, 다시 3이 나옵니다. 그래서 3, 9, 7, 1 이렇게 주기가 역시 4가 되겠습니다. 4의 n제곱도 4, 그 다음 16, 그리고 64, 그럼 다시 이것도 다시 반복되니까 4, 6 해서 주기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수에 대한 거듭제곱수는 바로 계속 1의 자릿수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5의 n제곱은 무조건 1의 자릿수는 5가 되겠고요. 6의 n제곱도 마찬가지 6, 그 다음 다시 36 나왔던 얘기는 결국 1의 자릿수, 6의 n제곱은 무조건 1의 자릿수는 6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정리하고 그럼 이제 문제 풀기로 하죠. 여기 fn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fn은 바로 로그 n입니다. 대신 밑이 틀립니다. 이 n이 들어가는 이 n이 홀수면 밑이 3인 것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n이 짝수면 밑이 2인 로그에 대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n은 그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의 밑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 an은 바로 f6의 n제곱 마이너스 f3의 n제곱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그마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A1부터 A15까지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예를 들어 A1만 잠깐 구해보면 A1은 fn 대신 1 대입한 거 f6 마이너스 f3이고요. 그럼 6이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그걸 확인해야 되니까 짝수면은 밑이 2인 거예요. 그래서 로그 2의 6이고요. 마이너스 홀수면 밑이 3인 것에 로그 3의 3. 이런 식으로 A1, A2, A3 이렇게 해서 계속 대입을 구해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6의 n제곱은 1의 자릿수는 무조건 6이다. 아, 무조건 짝수구나. 3의 n제곱은 3, 9, 7, 1 무조건 홀수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1의 자릿수의 규칙은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1의 자릿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주기가 있다는 거, 규칙에 주기가 있다는 걸 강조하려고 한 거고요. 그럼 이 문제는 그것보다는 홀수, 짝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더 편하겠습니다. 그 6의 n제곱은 6의 몇 제곱을 하든 6이란 짝수입니다. 그러면 짝수 곱하기 무조건 짝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짝수가 됩니다. 그 얘기는 f6의 n제곱은 그러면 6의 n제곱은 무조건 짝수가 되니까 밑이 2인 거에 대입이 됩니다. 이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3의 n제곱도 마찬가지 3이란 홀수입니다. 그래서 홀수기 때문에 3의 몇 제곱을 하든 홀수 곱하기 홀수가 되니까 그거는 무조건 홀수가 되겠죠. 그래서 f3의 n제곱 그러면 여기서 3의 n제곱 홀수기 때문에 홀수는 밑이 3인 거에 대입한답니다. 로고 3에 대입해서 3의 n제곱 얘는 그러면 n이라는 거네요. 위에 것도 정리해 보면 n 곱하기 로그 2의 6이고요. 그럼 로그 2의 6은 2 곱하기 3이 돼서 n 곱하기 1 플러스 로그 2의 3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1의 자릿수의 규칙을 가지고 해도 되지만 여기서 홀짝 그래서 바로 홀수와 짝수 성질을 이용해서 분명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AN은 F6의 N 다시 하면 N 곱하기 1 플러스 로그 2의 3 마이너스 F3의 N제곱 이거는 N이고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결국 AN은 N 곱하기 로그 2의 3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시그마 계산하면 n이 1부터 15까지 n 곱하기 로그 2의 3 그럼 이건 실수배가 되고요. 그 다음 n 그럼 다항식 계산은 우선 실수배 꺼내주고 그 다음에 2분의 n 대신에 15 들어간 15 곱하기 16 그래서 120 곱하기 로그 2의 3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